가짜 경제학자, 공포 장사꾼을 꾸짖다 진짜 해법은 무엇인가? 안녕하십니까? 조조의 투자 한방 조영무입니다. 어젯밤 제롬 파월의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미국 증시는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파월의 연설을 앞두고 온갖 예측이 난무했습니다. 비둘기보다 매파적 발언을 예측한 경제학자 유튜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들이 잠복해 있습니다. 가짜 유튜버, 가짜 경제학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서론 미국 37조 달러 부채와 대공황설. 일부 가짜 유튜버와 가짜 경제학자들이 미국의 37조 달러 부채 때문에 곧 대공황이 온다는 말을 유튜브, 틱톡 등 미디어를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숫자 하나만 강조하면 당장은 충격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GDP 대비 비율, 세수 대비, 이자 비중, 금리와 성장률의 관계 같은 핵심 지표는 무시된 채 오직 공포 마케팅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경제학자, 가짜 유튜버들의 특징입니다. 총액만 들이대며 위기를 예고하지만 실제 대공황의 조건은 훨씬 복잡하고 다차원적입니다. 1. 제갈량의 꾸짖음. 삼국지에서 제갈량은 오나라에 가서 화친론자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대의를 저버리고 눈앞에 공포만 말하는 자들은 나라를 망치는 자들이다. 저는 여기에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책상머리에만 앉아 현실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어정쩡한 서생들이야말로 진짜 나라를 망치는 자들이다. 오늘날의 가짜 경제학자와 가짜 유튜버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2. 가짜 담론의 폐단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하나, 인버스 EX 투자 시장이 반등하면 손실 2배. 둘, 풋옵션 매수 폭락이 오지 않으면 프리미엄은 휴지 조각. 셋, 선물 매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마진콜, 강제 청산. 가짜 담론에 속은 개인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장사꾼들은 조회수와 광고비를 챙깁니다. 3. 현 제도의 보완적 대안, 알래스카 그린란드 활용 시나리오. 이 방안은 조영무의 가정이자 상상입니다. 이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알래스카 그린란드라는 전략적 요충지와 자원 보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의 법을 개정해서 이 자산을 담보로 10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세계 슈퍼부자들과 국부 펀드들이 장기 안정적 달러 자산을 매입. 결과적으로 미국 재정 신뢰도는 오히려 강화됩니다. 단순히 부채가 많다는 위기 담론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적 보완책이 더 중요합니다. 4. 경제학자들의 문제점. 가짜 유튜버만 문제가 아닙니다. 부안회동하는 현 경제학자들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하나, 교조주의적 과거 이론 맹신. 케인스, 프리드먼 이론을 비롯한 경제 이론을 맹목적으로 답습하며 현재의 복잡한 금융 디지털 경제 현실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이랬으니 지금도 그럴 것이라는 기계적 적용이 많습니다. 둘, 경험주의적 오류.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2008년 금융위기 경험에만 갇혀 미래 변수를 잘못 예측합니다. 이에 금리 올리면 무조건 침체, 금리 내리면 만사형통이라는 단순 도식은 디지털 자산 글로벌 공급망 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셋, 현실 대안 부족. 채무 절대액만 이야기하면서도 알래스카 그린란드 담보 국채, 새로운 국제금융 설계 같은 창의적 대안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현실 문제는 그대로 두고 과거 교과서식 논쟁에만 매달립니다. 결국 학자들조차 위기 과장과 무능한 해석으로 가짜 담론을 키웁니다. 5. 진짜 대공황을 부를 수 있는 요인. 하나, 스테이블 코인 발행 달러 패권 강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확대는 사실상 디지털 달러의 확장판. 글로벌 결제 투자의 달러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미국은 오히려 달러 패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보 신뢰가 무너질 경우 디지털 뱅크런으로 번질 수 있다는 양면성을 가집니다. 둘, 미국 고율 관세 세계 경제 충격. 트럼프는 미칠함대와 1,000조 원 규모 국방비를 배경으로 강력한 고율 관세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무역 질서를 퇴조시키고 미중 갈등을 심화시켜 세계 교역량 축소물과 상승 투자 위축을 초래합니다.
1930년대 대공황의 스무트-올리 관세법과 유사한 흐름입니다. 셋, 산업 붕괴 리스크. 마이클 버리는 최근 독일 자동차 산업 붕괴 대공황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산업 하나만으로 세계 대공황을 단정짓는 건 과장된 해석입니다. 넷, 기요사키 부자 아빠류 대공황설. 곧 대공황이 온다는 말을 반복하며 금은 비트코인 매수를 권유합니다. 하지만 이는 상업적 동기에 불과하며 과거부터 수십 번 틀린 위기론을 재포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6. 꾸짖음과 해법. 제갈량이 화친론자들을 꾸짖었듯 우리는 가짜 경제학자와 가짜 유튜버를 꾸짖어야 합니다. 공포만 퍼뜨리는 자들이야말로 국가와 사회를 망칩니다. 진짜 해법은 대안 제시와 창의적 발상에 있습니다. 하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강화되는 달러 패권 관리. 둘, 자유무역 질서 회복과 국제 협력. 셋, 초장기 국채 발행과 국제 자본 유입. 넷, 교조적 경제학을 넘어선 새로운 분석과 현실적 정책.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지금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무작정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무역 전략, 기술 자립, 그리고 동북아 협력 모델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 경제 정말로 어렵습니다. 한국 경제 전진 없이 코스피 지수 5천은 어림없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가짜 유튜버, 가짜 경제학자들의 위기론에 속지 말고 진짜 대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 경제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할까요? 그 답을 찾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영리한 협상가 트럼프와 그의 충복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들의 재임시에 미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경제 지표에 따른 시장의 출렁거림은 피할 수 없습니다. 조조의 투자 한방 조영무가 전해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제게 힘이 됩니다. 다음 주도 승리하십시오.